내가 단맛을 주고 싶은 포인트가 첫맛이냐 뒷맛이냐에 따라서 어떤 당에 힘을 줘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포도당의 단맛은 알고 보면 저질 집착남이에요. 과당의 단맛은 싸가지 없이 휙 돌아서는 그런 깍쟁이입니다. 솔비톨은 실제로 꿀사과의 꿀 부분에 집약되어 있는 자연 성분입니다. 진한 요리 꿀팁 푸드비의 요리 꿀단지. 안녕하세요, 푸드비입니다. 단맛의 종류와 활용법에 대해 알려달라는 닉네임 두나우님의 요청에 따라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단맛을 원하는지, 요리할 때 어떤 단맛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 어떤 단맛 재료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지 정말 요리에 도움이 되는 달달한 꿀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리사 여러분들은 단맛 하면 어떤 재료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설탕이죠. 설탕입니다. 대답할 시간 안 주기. 그럼 인간은 왜 설탕을 맛있게 느끼도록 진화를 한 걸까요? 그건 바로 설탕이 ATP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물질이기 때문이거든요. ATP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에너지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탕을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 뇌는 이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포도당을 가장 얻기 쉬운 당류가 바로 이 설탕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은 땡겨요. 또 먹고 싶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설탕의 단맛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단맛입니다. 바디감이 있고 그 맛도 풍부합니다. 게다가 온도에 따라 느껴지는 단맛 변화도 적어서 식품학적으로도 설탕을 단맛의 기준 물질로 삼아요. 그래서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죠? 몇 브릭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설탕 중량 대비 단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과일의 단맛은 통상 10에서 15브릭스인데 100g의 과일에 10에서 15g 정도의 설탕만큼의 단맛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바나나우유 이런 것들도 통상 브릭스가 12에서 16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과일의 당도이고 인간이 거부감 없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맛의 수준이거든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음료를 개발할 때도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원리를 알고 계시면 메뉴 개발 쉽고 훌륭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죠. 이게 대기업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지 않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해요. 대기업들은 왜 설탕을 뺀 다이어트 식품을 안 만들까요? 설탕을 빼고 합성감미료로 단맛을 낸 다이어트 식품은 잘 모르는 스타트업들이나 만들고 금방 망해요. 왜 그럴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단맛을 좋아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설탕 무첨가라고 해서 한 번은 신기하다고 사겠지. 근데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안 땡기거든. 신기하죠? 난 설탕이 싫어 거짓말하는 혀랑 그 설탕을 무진장 좋아하는 그 혀랑 똑같은 혀거든요. 이 인간이 이렇습니다. 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쥐에게 설탕물이랑 그냥 물을 줬더니 뭘 마셨게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마시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맛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설탕물만 마셨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어요. 쥐의 내장기관이 설탕을 느낀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입보다 내장기관에 어떤 맛을 느끼는 그런 감각기관이 훨씬 더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어떤 탄수화물이 얼마, 단백질이 얼마, 지방이 얼마 이런 영양분을 다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영양가 없이 단맛만 나는 그런 물질들을 넣었다고 해서 이 우리 몸을 만족시킬 수 없고 결국 궁극적으로 땡기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탕은 이 외에도 요리에서 수많은 기능을 가져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소스나 음식의 향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향기가 나는 물이 있는데 이 단맛이 없으면 우리 신체가 이 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가 나는 물에 단맛이 있으면 우리 신체 스스로가 이 물은 맛있는 물,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물, 그런 물이라고 인식을 할 것이고 다음에도 그 좋은 물을 찾아 마실 수 있도록 향을 강하게 기억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향기로운 허브를 써서 허브향이 짙은 소스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그 소스에는 단맛을 좀 부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허브 향기가 더 강해집니다. 식품 향료회사 연구소에서도 향료를 만들면 구연산이랑 설탕을 넣어서 만든 단물에다가 향료를 타서 먹어봅니다. 그러면 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향료 관능 평가를 더 기민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설탕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당이라면 종원이 형처럼 요리할 때 설탕만 오지게 듬뿍 써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단맛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단맛을 좋아하죠? 자연스러운 단맛을 좋아하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설탕의 단맛입니다. 네, 크고 아름다운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포도당, 설탕의 70에서 80% 정도 강도로 둥글고 완만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과당입니다. 설탕의 120에서 130%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뾰족하죠, 날카롭고 강력하면서도 청량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달면 달수록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너무 달면 너무 달아 하지만 이게 달면 너무 달다, 맛있다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진 대표적인 음식이거든요. 그런 과일에 이 설탕, 포도당, 과당이 전부 들어있으니 여러분이 요리를 하실 때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종류의 당을 모두 골고루 써주시는 것이 응당합니다.
그래야만 둥글고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는 거거든요. 제 영상 중에 물엿과 올리고당의 차이편을 시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엿 단맛이 거진 포도당의 단맛입니다. 과당은 꿀 쓰시면 됩니다. 꿀, 과일청, 그런 과일 농축액 단맛의 상당 부분이 과당의 단맛이거든요. 물론 결정 포도당, 결정 과당을 구매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 요리를 할 때 이 세 가지 당류를 마구 섞어서 써주시면 되는 것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의 아름다운 그래프에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설탕의 단맛은 크고 아름답지만 포도당 단맛보단 비교적 빨리 끊어집니다. 이 포도당의 단맛은 언뜻 보면 부드럽고 온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저질 집착남이에요. 질질 끌어집니다. 과당의 단맛은 강렬하고 발랄하지만 싸가지 없이 휙 돌아서는 그런 깍쟁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당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실 때 내가 단맛을 주고 싶은 포인트가 첫맛이냐 아니면 뒷맛이냐에 따라서 어떤 당에 힘을 줘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단 인상을 주고 싶다고 하면 설탕, 과당을 중점적으로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이고 뒷맛에 강하게 부여하고 싶다면 포도당의 단맛을 잘 활용해주는 편이 좋겠죠. 이제서야 단맛의 기본에 대해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이런 당류들의 구체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살짝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일단 기지개를 한번 켜고 잠 깨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고. 자, 포도당의 단맛을 가진 물엿은 흡습성, 보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반찬이나 요리를 해놓고 조금만 두면 겉이 말라서 막 푸석푸석해 보이고 막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물엿을 적절히 이용해서 요리를 해두면 요리 표면이 좀처럼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윤이 나고 반짝거립니다. 한편 과당은 차가울 때, 차갑지 않을 때보다 3배 더 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탄산음료에는 과당이 들어가거든요. 깔끔하고 청량한 단맛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의 음료수가 미지근하면 왜 맛이 없느냐? 단순히 온도가 미적지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단맛이 약해진 상태라서 맛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과당은 차게 먹는 요리에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는 단맛을 내는 가장 흔한 물질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더 중요한 내용이 또 있으니까 보시자면 세상에는 트레알로스, 솔비톨, 에리스리톨 같은 또 다른 다양한 천연의 단맛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탕이나 과당, 꿀, 물엿 이런 것처럼 흔하게 쓰지 않더라도 천연 재료에 들어있는 그런 단맛 성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루 형태로 가공도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솔비톨은 실제로 꿀사과의 꿀 부분에 집약되어 있는 자연 성분입니다. 그래서 사과 그런 맛을 내가 더 자연스럽게 내겠다 하면은 저라면은 설탕, 포도당, 과당, 솔비톨을 전부 쓰겠어요. 근데 한편 트레알로스는 버섯, 새우, 조개 등의 단맛으로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먹어온 천연 단맛 소재인 거거든요. 단맛의 강도는 설탕의 45%가량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질 좋은 단맛을 내고 또 결정성이 있어서 이 상온에서 눅눅해지기 쉬운 그런 요리, 전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설탕이랑 섞어 쓰시면 전과가 눅눅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바삭함이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에는 사탄당 당알코올인데 독특하게도 융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융해율이 낮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녹는 점이 낮다는 말이거든요. 녹는 점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입속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온도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청량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청량한 음료나 냉면 육수 같은 그런 시원한 음식을 만들 때 쓰면 좋겠죠. 어떠신가요? 단맛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죠. 파인다이닝 셰프들이라면 더 섬세하게 내 요리를 셋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맛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걸 고려하는데 이 지식들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시면서 생긴 궁금증들은 전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이나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